오 마이 갓. 교수가 랩으로 강연을 안되라는 법 어디 있어? 교수라고 포장할 거 뭐 있어? 쪽팔리면 참아내면 되는 거지. 재미있게 소통하면 되는 거지. 오늘 이야기는 K-POP 이미자부터 싸이까지 우리 K-POP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박정호 교수입니다. 예, 교수가 랩으로 강연을 합니다. 예, 자, K-POP. 제가 K-POP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K-POP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미래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K-POP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는 사실은 싸이든 소녀시대든 뭐 JYP든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광교토대왕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광교토대왕은 사람 없는 그 넓은 벌판을 그냥 말로 달려가지고서 정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 몇 명 없었어요. 그 벌판에. 그런데 지금 우리의 K-POP 스타들, 이 사람들은요, 세계를 정복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말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세계에 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한국에 그런 노래가 원래부터 있었냐? 전혀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의 노래라고 하면 임금님이 듣던 아학과 또 일반 서민들이 부르던 민요라고 하는 게 있었죠. 노들 강변의 봄버들, 이 정도의 노래가 우리 노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사공의 뱃노래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목포의 눈물 잘 모르시나? 아무튼 이런 노래들로 바뀌고 이미자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K-POP의 직접적인 뿌리는 사실은 미국 음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되면서 일단 미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노래도 같이 따라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지만 제가 1956년생이거든요. 그런 생도 있답니다. 예, 1956년생인데 제 어릴 적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도 기억이 나는 게 이미자 노래. 그 노래가 이제 라디오에서 막 나왔거든요. 뭐 해당화 피고 지는 이런 노래, 손마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인데 그 노래와 같이 늘 따라 나오던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 미국 노래요. 그게 미국 노래들이 그냥 나왔다고. 그래서 뭐 그 sad movie 알아요, 여러분? Oh, sad movie always makes me cry 하는 이런 노래가 사실은 손마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노래하고 거의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아주 일찍부터 미국 노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미국 노래가 한국 노래에 한국 음악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됐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미8군 무대예요. 미8군 무대. 그러니까 미군들이 들어오니까 군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위문 공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아무튼 밤에 술도 마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8군 안에도 그렇고 USO라고 하는 그런 그 공연장이 있었고 또 8군 부대 주변에 또 바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노래 부를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가수를 데려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노래 좀 부르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노래를 한 거죠. 그때의 그 무대가 한국으로서는 정말 한국 가수들로서는 정말 대단한 무대였었다. 왜냐? 그 전까지 한국 가수들에게 무대라고 하면 유랑극단 뭐 이거예요. 그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였냐면 그게 다 기생들이고 사당패들이고 사당패라는 게 몸 팔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미8군 무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대가 생겼다. 그게 어느 정도 어마어마했느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이 100만 불 정도 됐습니다. 100만 불. 그런데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돈이 얼마였냐면, 그러니까 미군 무대를 통해서
한국 가수들에게 지급됐던 돈이 한 120만 불 정도 된대요, 연간. 그러니까 한국 가수들이 엄청난 호황기를 맞은 거죠, 미국 무대에서. 그때 거기서 기로균이라고 하는 사람, 패티김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데 여기에 천재적인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신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신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 8군 무대에서 그 흑인 음악의 그 뭐라 그러나 그 소울 같은 거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부르고 우리나라 무대에도 나오고 그랬던 거죠. 그때 펄시스터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하는 뭐 이런 노래가 그때 나오고 김추자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본인도 대단한 가수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저도 뭐 상당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전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듣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부르게까지 됐는데 네. 그때 모든 젊은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신중현이 부른 미인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아시죠? 미인. 그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여러 번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걸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인 기타리스트인지 그리고 이것이 흑인 음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좀 들려주시겠어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같은 노래였어요. 진짜 양아치 같은 노래였기 때문에 야 세상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이름도 그랬어. 이름도 신중현과 뭐였죠? 기억나세요? 신중현 엽전들이었어요. 신중현과 엽전이라고 하는 게 야 형편없는 인간들이었거든. 이름도 신중현과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어요. 노래도 진짜 완전히 양아치 같은 노래죠. 이게 흑인 음악이 양아치 같은 음악 그런 끼가 좀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음악을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그것을 정착시키고 그러면서 한국 노래들이 굉장히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우리의 음악이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이런 발자국을 이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뒤로 이제 포크 음악 그래서 송창식이라든가 윤혁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학생 운동가들도 나오고 뭐 이제 뭐 그러는 과정들을 쭉 거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중음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이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1981년에 완전히 세계 음악계에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MTV라고 하는 거였죠. 그 이전까지의 대중음악은 다 듣는 음악이었어요. MTV는 그 듣는 음악을 보는 음악으로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MTV의 화면을 보면 아주 뭐 총천연색 그야말로 컬러풀한 거 그리고 그때 소위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거죠. 아 보는 음악을 만들어야겠구나. 음악을 패션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음악을 판타지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뉴키즈 온 더 블락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그 프로젝트 보이 그룹이 미국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뭐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그 전까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뭐 그룹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혼자서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 뉴키즈 온 더 블락은 기획사가 보이들을 그 가수들을 그걸 모아가지고 걔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걸 시장에 내놓은 거죠. 아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하고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1985년에 들어오는데 이제 기획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될 만한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음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밤무대 나이트클럽을 돌아다니죠. 근데 이태원은 지금은 뭐 홍대 앞에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들이 많지만 그때는 이태원이었어요. 이태원 나이트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쫙 보니까 그때 잘 나가는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나이트클럽에서 현진영 또 김현도 잘 모르시죠? 아 이현도 강원래
구준혁,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잘 나가는 춤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진영, 그 중에 특히 노래 실력도 꽤 괜찮은 현진영을 잡아가지고 얘를 훈련을 시켰어. 그래서 그때 제 2집으로 나온 곡이 엄청나게 뜨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그런 노래일 거예요.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아세요? 네. 예. 한번 들려주실래요? 안 나와? 누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연다 내 연기 이런 노래죠. 이걸 정통 흑인 힙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보는 그런 음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정말 대박을 치죠. H.O.T. High Five Teenagers라고 하는 그 H.O.T가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원래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려고 했던 거죠. 이수만 사장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시아 시장 이거 된다. 문화 시장 이거 된다. 컨텐츠 마켓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해서 베팅을 한 것이고 그 첫 번째 본격적인 베팅은 일본 시장을 향한 베팅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H.O.T 해가지고 30억을 벌었어요. 그 30억을 한 사람을 기르는데 투자를 하지요. 올인을 하지. 그게 보아인 거예요. 아예 어릴 때부터 기르기 시작하잖아요. 아예 일본에 보내가지고 일본 말부터 가르치고 일본 음악도 가르치고 그냥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기르는 그런 기획,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이전까지의 기획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그런 컨셉이었던 거죠. 그 이전까지의 그 매니저라고 하는 거, 매니저가 있긴 있었어요. 그 매니저는 그래서 심부름 해주고 뭐 방무대 업소에 무슨 뭐 이렇게 알아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시장을 미리 내다보고 앞으로 예를 들어 5년 후의 시장을 위해서 지금부터 사람을 기르는 그런 전략,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은 90년대 말에 인터넷 돌풍이 불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이 쫙 퍼지기 시작하죠. 이것은 대한민국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었지만 가요계로 보면 이거는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서 불법 다운로드도 엄청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음반 판매량이 3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가수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국내. 이때에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진작부터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여기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더욱더 해외 시장을 주력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소녀시대라고 하는데 나오고 동방신기도 나오고 뭐 아무튼 네, 그런 이 소위 우리가 지금 K-팝이라고 부르는 그 조류,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변한 겁니다. 원래 한국 노래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죠. 이제 한국 말로 됐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사실 우리 문화의 원형이 뭐였어? 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저는 이게 바로 새로운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는 이게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새로운 인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옛날 우리가 부르던 노들강변 그건 다 잊어먹었지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밖의 것, 외국 것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밖의 걸 보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거든요. 낯선 걸 보면 늘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끌어안아라 라는 거죠. 그게 K-팝의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세계로 나가시고 도전을 하시고 새로운 시도를 하시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빨리 그 싸이까지 붙였어야 싸이 예 사실은 저는 싸이가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싸이 이전에 싸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떴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별로 음악성은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떴던 노래가 있죠. 스페인 노래입니다. 마카레나라고 여러분 아세요? 네, 그건 무슨 가사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불렀죠. 아들 낳고 딸 낳고 모자라서 또 나?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죠. 뭐 스페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노래의 음악성은 정말 하나없었어요. 그냥 재미있는 노래죠. 저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도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난 행운을 잡은 거죠. 하지만 행운도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늘 행운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는 것이고 싸이가 그랬던 거죠. 늘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잡은 거예요. 하지만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 행운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행운을 잡을 그런 기회도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또 제가 또 3집 래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랩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겁먹지만 너의 꿈을 펼치기에 이 땅은 좁잖아. 큰 세상으로 나가 꿈을 펼쳐봐. 어려워지는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면 돼. 겁먹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굽고 서봐. 여기는 코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녹음된 걸로 들려줍니다. 온 세상이 이제부터 펼쳐질 넓은 세상을 상상해봐. 네 꿈을 펼치는 거야. This is your destiny. 피할 수 없는 너의 숙명이 곧 너의 눈앞에 펼쳐질 거야. 자, 문을 열고 나가는 거야. 빛이 날 거야. 꽃 끝쯤에서 그런 세상으로 당당히 세상 온갖 좋은 것 받아들이고 더 높이 날 수 있겠어. 보다 크고 넓은 세상에서 갈 수 있겠어. 우리 꿈들 활짝 열린 세상에서. 네, 이만경. 제가 이 가사 외우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조금 외웠습니다. 자, 김진국 교수님 좀 긴장되시죠? 제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항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